통합사회 5단원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를 역시나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변화는 크게 생활 공간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지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죠. 생활 양식의 변화로. 그래서 생활 공간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생활 공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 일상생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통학 범위가 늘어지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었고, 가상 공간에서의 교육, 문화 활동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경제 활동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러면서 다국적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국적 기업은 본사 같은 것들은 자국에 있고 생산 공장들은 개발도상국에 퍼져 있으면서 국제적 규모에서의 공간적 분업 등이 일어났었죠. 또는 전자상거래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대규모 수송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또는 무점포 상점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더라. 무점포라는 건 점포가 없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가 공간도 확대가 되었죠. 요즘 명절 때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렇죠.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죠. 고속철도라든지 항공기 등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이 증가하게 되었고, 생태 환경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생태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느냐 하면은 교통로 건설에 따른 생태계 단절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무인기, 드론이죠. 이런 드론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생태조사한다든지 또는 위성 위치 시스템 GPS를 통해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관리하고 재난을 예측,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생활 양식의 변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자, 생활 양식의 변화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생활 양식에서는 소비 환경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등과 같은 것들이 많아졌죠.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소비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근무 환경도 변화가 되었죠. 어떻게? 원격 근무, 재택 근무라고도 하죠. 굳이 직장에 가지 않아도 이런 공간적 제약이 감소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SNS 등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여가 및 문화교류도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교통통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들로는 일단 첫 번째,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교통이 발달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접근성이 좋아. 그러면은 인구와 기능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반대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교통이 안 발달했어요. 접근성이 낮음. 그러면 인구나 자본 등이 자본이 적어서
지역 불균형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때 빨대 효과라고 해서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나 뭐 이런 그것들을 흡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태 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서식처를 잃는다든지 또는 뭐 산림이 파괴된다든지 동물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들 수 있고요. 선박 편향수로 인해 외래종이 유입돼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문제점도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정보 격차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계층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냐고 하면은 키오스크라든지 카카오티 택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빡빡하게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일자리에는 고숙련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고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숙련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숙련 기술자들 그리고 저숙련 사람들을 상대하고 뭐 청소라든지 돌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처가 필요한 이런 일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체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중순역이에요. 얘네들은 컴퓨터와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고숙력자라든지 저숙력자로 일자리가 개편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이야기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의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역시나 해결 방안도 찾아봐야겠죠. 해결 방안은 너무나 다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하고 혁신 도시를 설치한다든지 기업 도시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들 또는 생태 통로 등 이런 동물의 저주지를 좀 보장을 해준다든지 또는 선박 편향수 처리 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선박 편향수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모습들도 나오면 좋죠. 선박 편향수가 뭐냐면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할 때 그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닷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닷물이 미국 가서 풀리고 미국 바닷물이 우리나라 와서 풀리고 하다 보니 그런 미생물들로 인한 외래종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계화로 좀 바꾸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 격차 같은 경우는 뭐 정보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도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춘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면 참 좋겠다.